우선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간략하게 상단에 내비게이션 구성을 하고 밑에 페이지가 나오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 내비게이션 태그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비게이션 태그 안에 자, UL 태그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그 LI 태그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이 안에 이제 자, A 태그를 하나 넣은 거를 이렇게 해서 자, 총 3개 정도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홈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여기 이제 뭐 소개하는 페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뭐 주문 페이지 만들고 뭐 이렇게 링크 3개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대략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 이 본격적인 뭐 내용은 요 밑에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이건 기능으로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워낙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템플릿 같은 형태로 이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빌려다가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뭐 드롭다운 같은 것들도 있고,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불러오질 않아서 드롭다운은 안 될 건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 내비게이션 선언하고, 여기, 그 제일 바깥에, 자, 제일 바깥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의 클래스 네임 요거 할당하는 거까지는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여기 이제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서 div 하나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타이틀입니다. 제일 앞에 이제 뭐 로고 같은 역할을 하는 보시고 카페 넥스트.j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들 이렇게 해서 넣고 아 여기 이거는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메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잠시만요. 지금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하려는데 저게 너무 지금 옆에가 좁아가지고 얘를 좀 닫아 놓고요. 제가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홈 버튼하고 여기 이제 그 아까 형태랑 비슷하게 이렇게 총 3개 넣어가지고 홈하고 두 번째 메뉴가 About이란 메뉴였고 세 번째 메뉴가 이제 Order라는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홈, About, Order 이렇게 3개 배치를 해 놓고요. 자, 아직은 링크는 없으니까 href는 이렇게 좀 비워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현재 페이지가 홈페이지이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그냥 간단하게 웰컴 메시지 같은 것들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는 이런 이제 레이아웃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컨테이너로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h1 태그로 카페 넥스트.js 다음에 여기 아래 이제 그냥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해 보세요. 이 정도 이렇게 내용을 좀 넣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아까 디테일 만들었던 거 말고 여기에다가 새로 파일을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자, about.js라고 주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명이 곧 주소가 될 거고요. 자, export default function about이라고 이렇게 빈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 페이지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index.js에 있던 이 메뉴를 전부 다 통째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그 about.js 쪽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갔을 거고 여기 이제 그 카페 소개라고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여기도 카페 소개라고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아래 소개 내용 생략이라고 일단 넣어서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래서 뒤에 주소에다가 about이라고 주소 넣어서 입력해 보면은 여기 카페 소개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두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들을 넣어 놨는데 지금 위에 내비게이션을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매번 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번거롭죠. 요거를 조금 이따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거보다도 주문 페이지 먼저 만들어서 페이지부터 좀 걸어 놔 보도록 할게요. order.js를 만들고요. 그래서 export default function order 해서 만들고 자, div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제 그 내비게이션 그대로 다시 복사해다가 여기 넣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빈 컨테이너 하나 만들고 여기 이제 온라인 메뉴판이라고 할까요? 온라인 메뉴판이라고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더 페이지로 들어가면 온라인 메뉴판이라는 이런 메뉴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첫 페이지는 그냥 주소가 이렇게 슬래시일 거고, 루트일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은 이름이 이제 주소가 저희가 아까 about이라고 해놨고, 세 번째 페이지는 이제 ord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다른 페이지에도 계속 이제 반복이 될 테니 똑같이 복사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이동을 할 때 이쪽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페이지가 실제적으로 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페이지가 계속해서 세로 고침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로 고침이 일어나고 있고,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페이지를 브라우저가 읽어올 때, 동작하는 이제 로드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로그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 보존이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은, 뭔가 페이지가 새로 고친데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져서 남게 돼요. 그리고 아래 이제 이 카테고리의 분류를 문서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about 페이지를 이동을 하면은 about이라는 도큐먼트를 실제로 읽어왔어요. 오더로 넘어가면은 오더로 넘어가고 홈을 눌러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이제 이 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 도큐먼트가 매번 로드가 된다는 거는 이 페이지가 이제 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어 있지만 매 페이지마다 그냥 HTML 페이지 읽어오는 것처럼 현재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Next.js로 만들어져서 이게 완전히 웹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을 하게 되면 다른 데이터 로드는 일어나지만 이 문서에 대한 로드는 한 번만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요.
자, 그렇게 되도록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Next.js 제공하는 페이지 이동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도구를 지금 저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런데요. 여기 이제 그 기본 문서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기에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라우팅이죠. 라우팅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이 기본적인 설명들 보다 보면 이 밑에 라우팅이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팅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이 주소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페이지스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발명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밑에 이제 어, 이 링크 태그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링크는 위에 나왔군요. 링킹 비트윈 페이지스, 페이지 간에 링크하는 방법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의 링크라는 패키지로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애플리케이션의 라우팅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부분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다가 지금 페이지마다 전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로드를 해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사용법을 보면은 자, 링크 태그에 href가 있고 이 아래에 있는 a라는 태그에는 이 href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링크에 대한 주소는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화면에 어떤 태그로 출력이 될 것이냐는 이 밑에 있는 애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a 태그 있는 부분에 저 링크 태그를 이렇게 감싸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href 속성을 링크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그러면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이 a 태그를 넥스트에 있는 링크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이 a 태그도 이렇게 자, 바꿔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이 내비게이션을 다른 페이지에도 전부 대체를 해놓고 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줄일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은 개발자 도구 없이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냥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페이지 이동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새로 고침 아이콘이 변하지 않고 페이지가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작은 체감이지만 지금 워낙에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이게 작은 체감이지만 실제 페이지 이동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네트워크 패널에서 여기 이제 문서 열어놓고 자, 처음 아예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 페이지를 불러오는 데는 도큐먼트를 한번 불러왔지만 이 이후에 다른 페이지를 불러올 때에는 더 이상 이 도큐먼트에 대한 로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이 페이지 전환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읽은 다음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뭔가 추가적으로 불러오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불러오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지만 한번 불러온 다음에 더 이상 불러오지는 않죠. 불러와서 이제 이게 다 캐싱이 됐으니까. 근데 불러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처음 한 번 로드할 때까지만 이제 로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페이지에 대한 로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첫 페이지가 아니라 이 중간 페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지를 처음에 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바웃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검색을 하다가 소개 내용을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쪽에 이제 보면은 지금 문서만 확인을 합니다.
문서에 대한 로드만 확인을 하면은 이 about 페이지에 대한 로드가 한번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홈이나 오더나 다른 페이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페이지에 대한 로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처럼 만들어진 페이지를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나면 이 이후의 작업들은 전부 다 그냥 정말로 원래 HTML 페이지를 만들던 그 내용 그대로 만들어서 내용들을 얹어 놓으면은 어, 기존에 만들어 놨던 HTML 사이트들 만드는 것 그대로 이제 리액트로 만들어진 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좀 저희를 귀찮게 했던 이 메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쉽게 이용을 하도록 컴포넌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액트로 만들어지는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거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컴포넌트라는 단위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리액트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를 그냥, 어, 보- 저희가 퍼블리싱이라는 단계를 굳이 둬서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이제 그런 컴포넌트 단위의 작업들을 물론 하기도 합니다만, 퍼블리싱에서도 이제 뭐 넌적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컴포넌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화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그냥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그냥 작업에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거를 컴포넌트로 좀 분리를 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페이지스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정말 그 주소 역할을 하는 그런 페이지 단위의 내용들이 담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별개로 디렉토리를 나눠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은 컴포넌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걸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자,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 컴포넌트의 규칙이죠. 리액트 컴포넌트는 이렇게 파스칼 케이스, 그러니까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제 띄어쓰기 하는 부분마다 대문자가 등장하는 그런 규칙으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경로에까지 그걸 쓸지는 좀 선택의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컴포넌트의 이름은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파스칼 케이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 내비게이션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내비게이션의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이렇게 리턴하는 내용 안에다가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가 따로 분리가 됐고 그러면은 이 위에서 이제 자, 임포트 내비게이션 해서 자, 이 컴포넌트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와서 이거를 현재 이 위치에다가 자, 이렇게 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작업할 때 이 내비게이션 안에 이 링크가 이제 내비게이션 안에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선 임포트가 안 됐잖아요. 아까는 이제 위에 임포트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내비게이션 쪽에도 이 사용한 컴포넌트는 똑같이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아이디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복사를 하면은 자동으로 임포트가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런 에디터를 사용을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럼 이제 임포트가 더 이상 사용이 안 됐죠. 내비게이션 하나만 이제 사용이 됐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다른 페이지들도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드만 정리를 한 거니까 이제 결과물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과물은 달라진 것들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들이 만들어졌고, 내비게이션 이제 있고요. 그래서 카페 넥스트.js 하고, 홈, 어바웃, 오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사실상 이 카페 넥스트.js라고 되어 있는 이 로고가 홈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A 태그를 맨 앞에 있는 로고를 이제 이렇게 링크로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 홈이라는 애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홈 역할을 하고 about, order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메뉴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이거는 컴포넌트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에도 다 같이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에서만 변경을 하면은 다른 곳들에는 다 동일한 메뉴들이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리액트의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설명들이 같이 따라붙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는 이제 시작점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컴포넌트를 나눈다는 거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을 이렇게 컴포넌트로 묶어서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러면은 요 이후에는 이제 다른 페이지들을 만들 때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수정을 할 때마다 만들어진 페이지의 개수만큼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이제 한 군데서 한 번에 수정을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온라인 메뉴판에 대한 부분이죠. 온라인 메뉴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보니까 맨 처음 요 홈을 갔을 때는 위에 카페 넥스트.js라고 해서 제목 표시줄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어바웃이나 오더를 가면은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것부터 좀 해결해 줘 볼게요. 이 타이틀은 사이트에 있어서 특히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 타이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헤드 태그 안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이게 아까 앱.js에서 선언되어 있는 컴포넌트 이 밑에 있는 부분부터를 선언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여기 있는 위치는 바디 중간에 어디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타이틀 태그는 원래 헤드 태그 안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헤드 태그 지금 여기 있는 이 Next.js 제공한 헤드 기능 빼고 그냥 타이틀을 이렇게 넣는다고 해도 사실 동작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새로 고침했을 때 새로 고침하면 여기서는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 타이틀 태그가 바디 중간에 그냥 걸쳐 있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div 밑에 이 타이틀 태그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걸려 있는데도 동작을 하는 거는 헤드 태그 안에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데 있어도 그냥 웹브라우저가 유연하게 그거를 유연하게 그냥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헤드라는 넥스트의 헤드라는 이 컴포넌트는 좀 독특한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 타이틀 태그가 헤드 안쪽에 렌더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소스 보기를 해보면은 지금 소스 보기 하면 또 화면 깨질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직접 작업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타이틀 태그가 중간에 선언됐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과정에서 그 헤드 태그의 안쪽으로 이동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일단 하나의 역할이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은 이제 이게 이제 페이지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를 할 때에도 이 페이지를 동적으로, 타이틀을 동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소개한 다음에 뒤에 카페 넥스트 JS라고 해놓으면은
어바웃 페이지로 넘어가면 카페 소개하고 카페 넥스트 JS. 여기에도 그 뭐 홈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놔 볼까요? 이렇게 넣어놓고 자 오더 페이지에도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넥스트 헤드 이렇게 임포트해서 넣어놓으면은 자 위에 타이틀 바뀌는 거 보세요. 홈 그리고 카페 소개 그리고 온라인 메뉴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이제 타이틀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변경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데에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어 이제 이 구글에서 이제 검색하면은 여기 이 타이틀 부분에 저 타이틀이 이 제목 부분에 타이틀이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대한 부분까지 했고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원래 이제 나는 HTML을 하고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서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된, 기왕이면 리액트로 된, 근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지원되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작업한 것대로 따라오시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현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사이트에 올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